그 여자는 내 인생의, 아니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런데 결국 그녀도 날 배신했다. 내 재산과 지위를 노린 여자였을 뿐. 우리 세대 남자들 좀 그만 등쳐먹었으면 좋겠다. 난 이제 정말 지쳤다. 잠시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버스 여행이라니 참 우스운 일이었다. 하지만 손녀 지은이가 계속 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 실버 교류 여행이란 것에 참석했다. 5만 원이면 서울 근교 관광의 유람선까지 탈 수 있다고 했다. 지은이는 내가 아내를 떠나보낸 후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버스에 올라탔을 때 승객 대부분이 나처럼 은퇴한 노인들이었다. 내가 현역에서 물러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대기업 임원 자리에서 내려온 뒤 이제는 그저 박재훈 할아버지일 뿐이다. 그러나 내 옆자리에 앉은 여자는 달랐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다른 승객들과는 확연히 구분됐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우아한 동작으로 자리에 앉았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저는 서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즐거운 여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밝은 미소에 나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다. 나는 자신을 간단히 소개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그녀는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남편과는 3년 전 이혼했고 대학생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여행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첫 목적지인 북한산 둘레길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나는 미진과 계속 대화를 나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대화의 즐거움이었다.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버스가 북한산에 도착했을 때 가이드는 우리를 2명씩 짝지어 산책로를 걷게 했다. 자연스럽게 나와 미지는 한 팀이 되었다. 봄날의 산책로는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었고 햇살은 따스했다. 나이가 들어도 이런 날씨에 산책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네요. 미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내 팔짱을 살짝 끼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아내와의 첫 데이트 이후로 이런 설렘을 잊고 살았다. 산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다. 미지는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인의 속도를 배려해주지 않는데 말이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미지는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내게 반찬을 골라주며 세심하게 챙겼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런 것쯤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손 떨리시네요. 제가 고기 좀 잘라드릴게요. 미진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따뜻했다. 순간 가슴 한편이 욱신거렸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식사 후 우리는 유람선을 타러 호수로 향했다. 미지는 계속해서 내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내 과거에 대해 물었고 나는 경계심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시절부터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까지. 외로우셨겠네요. 저도 이혼 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은 혼자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유람선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호수에 비친 햇살이 반짝였고 바람은 시원했다. 미지는 갑판에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오랜만에 찍는 사진이었다. 내가 어색하게 서 있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재훈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네요. 이상하게도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루 만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아내 이후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유람선을 내린 후
마지막 목적지인 전통 찻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미지는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다. 내 거친 손과는 대조적이었다. 오늘 하루가 정말 특별했어요. 당신 덕분에요, 재훈 씨. 그녀의 말에 나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른한 살해 노인에게 이런 감정을 품는 그녀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나 역시 그녀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재훈 씨,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행이 끝나고 버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미진의 제안에 놀랐지만 거절할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식사 모임이었지만 점차 영화 관람, 미술관 방문으로 확대되었다. 손녀 지은이는 내가 외출이 잦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 미진의 존재를 밝히지는 않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솔직히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나고 미진은 자신의 아파트로 나를 초대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였다. 출판사 편집자 월급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다. 여기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은 딸이 친구네 집에 있어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미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층 젊어 보였다.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저는 사실 출판사 직원이 아니에요. 제 남편은 이혼한 게 아니라 3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놀랐지만 그녀를 이해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는 어려운 법이다. 괜찮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미진의 고백에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가 나를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제 아버지가 재훈 씨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재훈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사진으로만 배웠지만 그날 버스에서 알아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던 건가? 그녀가 의도적으로 내 옆자리에 앉은 건가? 그래서 일부러 내 옆에 앉은 거였어? 미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내가 진심으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던 그 순간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던 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어요. 믿어주세요, 재훈 씨.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혼란스러웠다. 왜 그랬어? 내게서 뭘 원하는 거지? 미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버지는 재훈 씨 회사에서 30년을 일하셨어요.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회사 구조조정 대상이 되셨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나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임원으로 있던 시절 여러 번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당시에는 회사의 살 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접근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혹시 복수할 방법이 있을까 하고. 미진의 고백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남편마저 잃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내가 타겟이 된 것이다. 그런데 당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알게 됐어요. 당신도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당신도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인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미워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아픔에 공감이 갔다. 미진 씨, 정말 미안해. 당신 아버지께 그런 일이 있었다니. 내 사과에 미진은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모든 의심과 분노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만남은 계속되었지만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미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그녀의 진심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냉혹했다. 손녀 지은이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중 지은이와 마주친 것이다. 지은이의 눈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70 넘은 할아버지와 그보다 훨씬 젊은 여자의 모습. 할아버지, 이게 무슨... 지은이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다. 미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어떻게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지은이가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할아버지, 그 여자 알아봤어요. 전직 재벌그룹 회장 비서였대요. 그리고 이혼한 게 아니라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지은이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미진이 또다시 나를 속인 건가? 아니면 지은이의 정보가 잘못된 건가? 그리고 그 여자 돈 때문에 노인들을 유혹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표적이 아닐지도 모르고요. 지은이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미진의 고급 아파트,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처음 만난 날부터 보여준 적극적인 접근 방식? 이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미진을 믿고 싶었지만 이미 한 번 속았던 전력이 있었다. 게다가 우리의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할 리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다음 날 미진에게 전화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미진 씨,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은 정말 누구야?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다. 재훈 씨,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복잡해서. 그녀의 애매한 대답에 가슴이 답답했다.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미진은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한다며 일주일 후에 만나자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불안감에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웃에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짐을 모두 빼서 이사 갔다고 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역시 그녀는 나를 이용한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발걸음으로 걷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박재훈 씨? 뒤돌아보니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미진을 닮아 있었다. 저는 서도연이에요. 미진의 딸입니다. 미진의 딸이라고?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나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다. 우선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라셨죠?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미진은 실제로 전직 재벌그룹 회장의 비서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고 그 후 출판사에서 일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정말로 사고로 죽었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이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말기예요. 재훈 씨에게 말하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이 없어진 후 재훈 씨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미진이 암이라고? 그것도 말기라니? 지금 어디 있지? 병원이야? 당장 가봐야겠어.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재훈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는
재훈 씨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제 와서 어머니의 병수발까지 드리게 할 수 없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미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나는 도연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제발 미진 씨가 있는 곳을 알려줘. 내가 꼭 만나야 해. 도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호스피스 센터였다. 다음 날 호스피스 센터를 찾았다. 미진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도연이가 알려줬어. 미진 씨, 왜 말해주지 않았어? 혼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야위어 있었다. 미안해요, 재훈 씨. 당신에게 짐이 되기 싫었어요. 당신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아내분을 간병하면서 그녀의 배려심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바보 같은 생각은 그만해. 나는 미진 씨와 함께하고 싶어.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함께 있고 싶어. 미진은 내 품에서 울었다. 긴 시간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것 같았다. 사실 두려웠어요. 재훈 씨에게 상처 줄까봐. 그리고 당신 가족들이 저를 오해할까봐. 제가 당신의 재산만 노리는 여자로 보일까봐.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이야기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야. 나는 미진 씨를 사랑해.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심이야.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저도 사랑해요, 재훈 씨. 처음에는 복수심으로 시작했지만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 나는 거의 매일 호스피스 센터를 찾았다. 의사들은 미진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보냈다. 손녀 지은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미진을 만나본 후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미진은 점점 약해져 갔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강했다. 그녀는 매일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남편과의 추억까지. 미진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허전하지만 그녀가 남긴 것들로 내 마음은 가득 차 있다. 미진의 유품 중에는 그녀가 쓴 소설 원고가 있었다. 한 노인과 중년 여성의 사랑 이야기였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였다. 도연의 도움으로 그 소설은 출판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사람들은 나이와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에 감동했다. 나는 미진의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처럼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한 기금도 마련했다. 때로는 그날 5만 원짜리 패키지 여행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미진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녀가 내게 준 사랑과 아픔, 그리고 깨달음은 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진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있다. 도연이 가끔 나를 찾아온다. 그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도연은 나를 재훈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 이 말이 참 좋게 들린다. 가족이 생긴 기분이랄까? 오늘도 나는 미진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침을 시작한다. 그녀가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재훈 씨,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려 노력 중이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 가끔은 한강 유람선을 혼자 타기도 한다. 미진과 함께했던 그날을 추억하며 5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된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되었다. 비록 짧았지만 그녀와의 시간은 내 인생 후반전에 빛나는 별처럼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과거의 상처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5만 원의 기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새로운 꿈을 찾거나 중요한 건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용기다. 여러분의 삶에도 미진 같은 사람이 찾아오길 바란다. 비록 이별이 예정되어 있다 해도 그 만남이 주는 가치는 영원할 테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만남은 5만 원짜리 티켓 한 장 거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말고 잡으세요.